선생님들 합격수기나 공부 방법을 찾아보시면서 이 백지쓰기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냥 백지 쓰는 건가? 팔이 너무 아픈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야? 백지 쓰려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지는 것 같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이게 뭘까요?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에요, 두 권. 네, 바로 이 연습장이 제가 백지쓰기를 했던 노트예요. 그래서 초수로 합격한 저는 이 백지쓰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지쓰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합격하시려면 백지쓰기 너무 중요해, 꼭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인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이 인출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저는 백지쓰기를 활용을 했고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지쓰기 꼭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막막해요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백지쓰기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백지쓰기로 인출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 백지쓰기 하려니까 너무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막막함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인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떻게 백지 쓰기를 했더라 라고 떠올려 보니까 처음부터 백지에 인출하지 않았더라고요. 백지 쓰기에도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백지 쓰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쓰면서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론서 보고 쓰고 보고 쓰고 이게 백지쓰기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론서를 5번 보고 썼다면 반복을 거치면서 3번, 1번 안 보고 쓰기까지 이게 쌓여서 백지쓰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남아서 인출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목차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목차 활용의 장점은 구조화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래서 미리 연습장에 목차를 써두는 거예요. 저는 연필로 백지쓰기를 했기 때문에 연필보다 잘 보이는 볼펜을 이용해서 목차를 써두었거든요. 이게 목차를 책을 보고 쓰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거랑 그래도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목차를 써두고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백지쓰기를 했어요. 이렇게 목차를 쓰고 백지쓰기를 하다 보면 구조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럼 더 이상 목차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론서 앞쪽에 목차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냥 연습장에 바로 백지쓰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백지쓰기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막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은 어디까지 쓰셨나요? 책의 내용을 통째로 백지쓰기를 하신 건가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기출에 출제되지 않는 조금 중요도가 덜한 부분까지도 백지쓰기를 하셨나요? 라는 의미로 궁금하신 거라면 네, 맞아요. 저는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죠. 기출을 중심으로 기출에 나온 것은 많이 중요하고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것은 조금 덜 중요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출제자가 아닌 이상 이건 안 나온다,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성향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엽적인 것보다 중요도에 중점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하면 나는 모든 걸 안고 가야지 하고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후자였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몇 문제 아니었으면 저 합격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1차 시험 전까지만 해도 1점의 소중함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7단도 버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2차까지 다녀와 보니까 소수점으로 또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고득점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후회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중후반에는 버리더라도 초반에는 모든 걸 안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통으로, 문장으로 다 쓰셨나요? 라는 의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문장 통째로 다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키워드가 뭔지 모르는 초수였기 때문이에요. 서술형 문제는 아무리 설명을 맞게 삥 둘러서 한들 원하는 키워드가 적혀있지 않으면 틀렸다고 채점을 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장 전체를 통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반복해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호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O, X, 화살표 등등과 같은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단어 위주로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통으로 백지 쓰기를 하려고 했다는 점. 세 번째 질문! 선생님의 구체적인 백지 쓰기 방법이 궁금해요.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목차를 보고 백지 쓰기를 한 다음에 채점을 했어요. 제가 말로 하지 않고 백지 쓰기를 한 이유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 설명을 잘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 키워드가 들어갔나, 키워드가 어느 게 빠졌나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로 남는 백지 쓰기를 한 거예요. 임용고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란 말이에요. 서술형 파티. 이 서술형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정확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지 쓰기를 한 다음에 아테나를 보면서 뭐가 빠졌나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틀리거나 빼먹은 부분은 빨간 펜으로 첨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틀리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틀린다. 유독 안 외워지는 게 있다 하는 부분에는 형광펜으로도 표시를 하고 아테나에도 표시를 했어요. 다음에 복습할 때 더 유의 깊게 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빨간 펜, 형광펜 표시가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10월 한 달 동안 백지 쓰기를 하느라고 연습장 한 권을 썼거든요. 보면 정말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초반에 했던 연습장이어서 보고 쓰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도 이렇게 볼펜으로 목차를 써놓고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했고요. 이렇게 빨간 펜으로 첨삭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O, X나 더하기 표시 이런 기호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문장으로 통째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연습장은 10월 한 달 동안 했던 연습장입니다. 확실히 보면은 아까 방금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단어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틀리는 거는 이렇게 형광펜으로도 칠하고 책에 이렇게 표시도 해놓아서 이 부분은 내가 계속 틀리는 거니까 더 잘 읽어야 된다 라고 표시를 해두어서 회독할 때 참고해서 더 꼼꼼하게 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팔이 아플 때는 이렇게 앞글자만 쓰기도 했고요. 이게 초반 거면 이거는 후반 거잖아요. 많이 줄은 거 보이시죠? 초반 거 형광펜 엄청 많고 후반 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줄더라고요. 형광펜이 확실히 줄죠.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목차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요. 네 번째 질문! 나만의 백지 쓰기 툴을 만들어야 될까요? 제 생각엔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로만 백지 쓰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저는 목차 정도는 정리해서 보고 백지 쓰기 하는데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볼 자료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반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백지 쓰기 자체가 기본서의 내용을 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의 내용을 인출을 하는 건데 굳이 내가 시간을 내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시간에 백지 쓰기 하나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만들었다. 나는 내가 정리해서 하는 게 더 공부가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근데 할까 말까 이게 좋다던데?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만들지 않고 목자만 활용해서 백지 쓰기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번째 질문. 선생님, 백지 쓰기 꼭 해야 되나요? 저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팔도 너무 아파서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백지 쓰기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지 쓰기는 인출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이 영상은 백지 쓰기를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백지 쓰기를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영상일 뿐이에요. 저 아는 선생님은 백지 읽기를 하셔서 합격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백지 쓰기가 아니라 목차를 보고 말로 인출을 하는 거죠. 100명의 합격생에게 물어보면 100가지의 공부 방법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백지 쓰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합격생들이 백지 쓰기 했다던데 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구줄이나 빈칸, 퀴즈 등등 다양한 공부 방법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백지 쓰기는 무작정 시간 대비 효율이 안 난다라는 이유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의 공부 방법이 있으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서술형인 시험에 머리보다 손이 더 잘 기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백지 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쓰는 건 정말 팔이 너무 아픈 일이에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쓰다 보면 어느새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백지 쓰기가 정말 잘 맞았고 학교 교인 중 한 가지가 백지 쓰기일 정도로 저는 정말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백지 쓰기가 정말로 잘 맞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너무 막막했다,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손목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아셨죠?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